타세요 수익버스,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익 종착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버스 탑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시장 안에서 기사님의 로봇 버스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탄 버스 벌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보면은 오늘 주가가 꽤나 올랐는데 이거 오늘 나왔던 매출 호조 소식에 영향받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력망 구축 관련해서도 가장 이젠 핵심이기도 하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된 또 이제 모션 제어 장치를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에너지 제어 장치도 공급하고 있어서 그게 또 데이터 센터의 또 필수 장치로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RS 오토메이션은 오늘 로봇 섹터로 상승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 부각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결국에는 전력망 구축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RS 오토메이션의 수혜를 받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또 이제 모션 제어 장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삼성에서 분사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무인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도 RS 오토메이션의 역할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14%에서 35%까지 삼성전자가 끌어올렸는데 앞으로 추가 콜 옵션을 통해서 또 지분을 계속해서 좀 모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술력 있는 또 스타트업 기업들을 잇따라서 M&A를 추진해 나간다고 했을 때 RS 오토메이션과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사업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을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봇 섹터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1차 목표가 16,200원은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17,8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 때도 14,000원으로 좀 상향해 보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2차 목표가 새롭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모멘텀이 다양한 버스는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사면도요. 2주 전에 태워주셨는데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버스는 언제까지 타고 가면 적당할까요? 사실상 이제 하이젠 R&M의 후속주로 이제 사면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고 결국에 로봇 섹터 안에서 액추에이터 기업과 감속기 기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국내 우주항공 업체에 또 액추에이터를 공급해서 결국 첨단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떠올랐고요. 사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로봇 쪽에 이제 매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방산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엮였습니다. 그래서 천궁에 또 이제 안전 제어 장치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방산 수혜로 오늘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사실 전자식 그 장치들, 현가 장치들을 또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현대자동차가 또 국내 24조 규모의 또 내수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와줬었는데 관련해서도 좀 사면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로봇 섹터 또 액추에이터에서도 매출이 발생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방산 또 그리고 전장 쪽에도 부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사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2차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차 목표가 12,300원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목표가를 익저가로 1,3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목표가 12,300원까지도 계속 타고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버스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버스들 오늘도 또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을 태워드릴 수익버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요. 최근에 제가 빨간 버스를 너무 많이 강조한 것 같아서 바로 오늘 첫 번째 버스 시내버스 파란 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빨간 버스를 요새 계속 첫 번째 버스로 태워주셔서 이게 암묵적인 룰인가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은 파란 버스로 타고 가볼게요. 어떤 마을들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720조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된 수혜 마을로 오늘 떠나볼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HBM 또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이 있고요. SMR 마을 그리고 액칩 냉각 마을이 있는데 뭐니 해도
전력망, 전력 인프라 마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전력망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력망 마을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력 인프라 마을 버스 탈 때가 끝났나 했는데 맞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거죠?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관련된 종목들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막바지 되는 좀 후발주자 한 종목이 좀 있어서 그 종목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버스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0634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006340번 버스고요. 버스 이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원전선이라는 버스인데요. 사실 이제 전선 관련해서는 5개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이제 LS전선,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전선, 그리고 세 번째가 강원전선인데 어차피 LS그룹에 편입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4등이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일진전기라는 기업이 있고요. 바로 5등이 대원전선입니다. 이렇게 5개 기업이 이 전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후발주자인 이제 대원전선도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규모가 큰 대한전선, 또 LS전선, 또 강원전선, 또 일진전기까지 결국에 미국의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면은 최대 생산량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대원전선까지 당연히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송배전망 그리고 이제 강원성 관련해서 미국의 프로젝트에도 같이 참여했던 만큼 결국 LS전선과 또 강원전선과 대한전선이 미국의 공급량의 최대치로 들어갔을 때 결국 대원전선까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원전선은 산업에 쓰이는 전력과 생활에 쓰이는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관련해서 전선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미국 여러 전력청으로부터 샘품을 제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미국의 또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와 또 이제 복구 작업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LA 산불이 다시 또 이제 확산세로 좀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랬을 때 대원전선도 LA 산불 또 수혜주로도 같이 부각이 됐던 모습입니다. 주요 고객사는요 KT가 있고 또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이제 대원전선은 또 생활에 쓰이는 전선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전선 부분에서는 사실 대원전선이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KT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가장 이젠 주력 고객사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수에 24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차량 내의 전선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차량용 전장 전선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매출 성장과 함께 오늘 오후 한 2시 넘어서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의 그 2025년도의 어떤 매출 성장과 함께 대원전선의 전선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 버스 탑승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지막 기회겠습니다. 대원전선 지금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보시나요? 일단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2차 시세는 충분히 좀 분출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물론 후발주자이지만 탄력도 면에서 굉장히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시총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또 그리고 전장 전선 쪽에서는 국내 점유율 1등 기업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충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데이터 센터 확충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KT와 한국전력이 주 고객사인 대원전선도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4,22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26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220원, 손절 라인은 3,260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탑승하셨다면요. 바로 두 번째 수익 버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색깔 버스죠? 네, 두 번째는 원래 첫 번째로 항상 강조해드렸던 빨간 버스, 광역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빨간 버스 안 타나 했는데 역시나 한동안은 계속 장기 버스 태워주실 것 같습니다. 빨간 버스 탑승해 보겠고요. 어떤 마을들 살펴볼까요? 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긴 설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결국에 트럼프 트레이드다라는 관점에서 남북경협마을, 우크라이나 재건마을, 가상자산 마을이 있는데 그래도 뭐니 우리한테 직접 요청한
조선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선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조선주가 조금은 쉬어가는 네. 모습이긴 하지만 한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신고가 맞습니다. 경신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연일 신고가 갱신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조선 섹터가 특별한 악재 없이 약간의 어떤 새로운 성격? 차익 매물의 물량들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MSCI 지수의 편출입에 신규 편입 종목은 없고 한 10개 종목이 편출될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국내 그동안 강했던 조선 섹터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는데 여전하잖아요. 뭐 조선 섹터가 계속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고 킹달러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또 조선 기업들, 조선 기자재 기업들, 조선 3사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2025년도에 MRO라든지 또는 이제 선박 건조 미국과 함께 좀 동맹 기조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선 섹터 오늘 조정을 우리가 이용해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조선 섹터 골라봤습니다. 네, 또 기사님께서 조선주 안에서 옥석 같은 버스를 워낙 또 잘 골라주십니다. 기대하면서 몇 번 버스인지 공개해볼까요? 그동안 신고가 랠리여서 안 가져왔는데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조정이 나와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32918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329180번 버스 이름은요? 바로 HD 현대중공업이라는 버스를 들고 왔는데 처음에 HD 현대중공업 소개해드릴 때도 그때도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던 상황인데 그 이후로도 20-30%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좀 강한 시세가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뿐만 아니라 2차, 3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두 기업이 MRO 관련해서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나오션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MRO 사업을 먼저 진출한 기업, 북미 지역에 먼저 진출한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3사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선박 건조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같이 또 협업하거나 동맹을 해야 할 기업은 결국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수주 관련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원전과 마찬가지로 팀 코리아 관점으로 MRO 사업과 또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또 그리고 이제 선박 건조 재개 관련해서 같이 동맹 사업도 같이 연관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조선 섹터가 밀렸던 이유가 특별한 악재가 없이 시장 여파와 또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현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오늘 HD 현대중공업 두 번째 버스로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지난달에도 태워주시면서 정말 많은 수익률을 태워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 시점에서도 믿고 한번 올라타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기대해볼까요? 네, 일단 조정이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1차 매수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 33만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25만 5천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3만 원, 손절란 25만 5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기사님 어디로 만나러 가면 될까요? 네, 이번 주 설 연휴 전에 이제 마지막 공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쉬지만 그래도 이제 전 세계 증시와 또 그리고 다음 주의 증시 일정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인사이트와 투자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